안창호와 유영무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강도를 만났을 때 안창호와 유영무는 어떻게 했나? 안창호는 1907년에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1908년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을 독립시키고 통일할 역군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 안창호는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했습니다. 새벽에 학생들과 함께 눈길을 행군하기도 하고 대동강을 수영하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대성학교 학생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선비고결한 풍무와 독립군의 강인한 기계를 보여서 평양 시민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안창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국 계몽 강연을 하여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안창호가 나이가 우리나라에 30이 되는 애였죠. 그런데 도산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자 도산은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주면서 이 돈을 가져가서 정직해서 일해서 먹고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도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강도는 도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도산 선생이 아니시냐고 물었습니다. 도산이 그렇다고 하자 강도는 내가 나쁜 짓을 해왔지만 도산 선생의 돈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도산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도산은 타고난 교사여서 강도를 만났을 때도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강도의 선생님이 되었던 것이죠. 강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강도에게 화를 내고 강도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도산은 몸소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위협과 강요에 밀려서 돈을 뺏기고 돌아선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어주면서도 도산은 강도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한국 민족 가운데 강도까지 가르치고 일깨운 도산은 민족 전체를 가르치고 일깨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의 그 교육 이념과 정신을 받들어서 오산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또 교장까지 지냈던 유영무는 안창호의 정신을 잘 계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무는 오산학교 교사를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1년 공부하여 대학 입학 자격을 얻고 대학 공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국강병 입신양명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출세해서 민중에게 군림하며 편하게 먹고 살자는 것이라고 유영무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학 교육이라는 건 제국주의 교육이었던 거죠. 제국주의 교육은 마찬가지로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개인은 입신양명,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떨치는 그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였던 거죠. 안창호는 대학 공부를 해서 출세의 길 걷는 것은 진실한 삶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부가 되어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남은 것을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예수가 가르쳐준 삶이고 또 그것이 톨스토이가 가르쳐줬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유영무는 도쿄에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농부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꽤 있었던 아버지는 유영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어요. 농사 짓는 걸 관리, 감독한다면 모르지만은 네가 농사를 배우지도 못했고 체력이 유영무 선생님이 왜소했거든요. 그 농사질 체력 같지도 않다. 농사 짓는 걸 반대해서 못 가고 아버지 돌아가신 난 다음에 재산을 동생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저기 지금 세검정 있는 쪽에 가서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산골로 들어가서 농사 지면서는 정말로 구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 온종을 생각하면서 도를 닦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유영모 선생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은 세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감의 세계로 들어갔고 발의 땅을 딛고 살았지만 그 정신과 삶은 하늘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 유영모 선생한테 많이 배웠던 제자 가운데 유승국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국정신문화 원장도 지내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원장도 지내고 학장도 지내고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 교수지요.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유영모 선생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몇 해 동안은 유영모 선생의 사진을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영모 선생 앞에서 명상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유영모 선생을 존경했는데 이 유승국 선생 얘기에 의하면은 유영모 선생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하늘나라에 산 분이다. 땅의 근심 걱정에 전혀 유영모 선생을 흔들지 못했다. 하늘에서 산 사람이고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아주 경우가 다르다. 그러면서 아주 그 이분 얘기로는 유영모 선생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영모의 생각과 정신을 남에게 전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유영모 선생은 말할 수 없이 숭배했지요. 또 이 유승국 선생이 재미난 얘기를 또 해줬어요. 자기가 대학원생 시절에 유영모 선생 댁을 찾아가가지고 유영모 선생 앉아 계시면 자기도 그 운목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가가지고 유영모 선생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이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걸로 배웠고 말씀할 때는 말씀하는 걸로 배웠다. 근데 30대 후반에 이 유승국 선생이 늦게 장가를 들었어요. 늦장가를 들으니까 유영모 선생이 그 축하하느라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거기에 그 이후에 한국의 최고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교육원장 쓴 사람 박종호 또 고영곤 또 누구누구 해서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유영모 선생이 박종호나 이런 사람보다 10살 남짓 많거든요. 아무래도 어른 대접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시라고 유영모 선생이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신랑 신부 두 사람 오늘 먹은 마음을 늘 잊지 마시오. 유승국 선생이 그 말을 전하면서 그래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 말년에 유승국 선생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영모 선생은 정말로 이 도인이야 길을 가다가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흉기를 든 강도가 다가와가지고 흉기를 확 내지르면서 내놓으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움찔하잖아요. 강도가 흉기를 확 내밀면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유영모 선생 얼굴이나 몸이나 감정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과 협박에도 다석 유영모의 몸과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도 몸가짐도 그저 태연하고 평안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죠. 하늘을 품고 하늘 속에 사는 초인, 신선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다석의 얼굴과 몸가짐을 가만히 보던 강도는 다석의 범상하지 않은 품격과 풍물을 보고는 조용히 그냥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영모 선생이 안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함석권 선생한테는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칼을 이렇게 내두르다가 가만히 보더니 그냥 가더라.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셨겠지요. 보통 강도가 흉기를 들이대면 되고 위협하면 흔히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살기 위해서라도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긴장하여 얼굴 표정이나 몸가짐에 작은 변화라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석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착 가라앉은 마음으로 편하고 평안한 몸가짐을 보였으니 강도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소가 비범하고 조연한 풍모의 강도는 놀랐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걸 알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갔던 것입니다.